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리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캔들과 이동 평균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초 강의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캔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종목은 형은 뭐 종목을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캔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보기 위한 샘플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먼저 캔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들은 보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캔들은 뭐 상승형 캔들이 있고 하락형 캔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빨간 선으로 나오는 거는 상승형 캔들이라고 보면 되고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하락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상승형 캔들, 그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하락형 캔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상승형 캔들은 어떤 게 있느냐? 상승형 캔들 무조건 이제 빨간 거긴 한데 빨간 격이긴 한데 지금 하락 시점에서 이제 종류가 많아요. 뭐 윗꼬리를 달았냐, 아랫꼬리를 달았냐, 아니면 십자형이냐, 장대 양봉이냐,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오늘의 힘의 균형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고 어떻게 상승으로 갈 건지 하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나마 간단하게나마 향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요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캔들이죠? 요 캔들입니다. 일명 해머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죠. 망치형 캔들, 해머 캔들, 망치형 캔들. 요런 장어 몸통에 이제 꼬리가 달리는 거죠. 윗꼬리는 없으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형태. 요런 거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많이 생겨나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을 지속을 하다가 윗꼬리는 없고 아랫꼬리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지속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요거는 반전 해머라고 그러죠. 반전 해머, 해머라고도 하고 방전 망치라고도 합니다. 아랫꼬리는 없고 윗꼬리만 달린 형태. 아랫꼬리는 없고 윗꼬리만 달린 형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 요런 것도 많이 형성됩니다. 요것도 상승 전환의 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승 전환의 신호. 이거는 무조건 하락을 하다가 주가를 하락을 하다가 요런 형태의 캔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승을 한다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캔들이 뭐냐면 도찌입니다. 도찌라고 하죠. 요거 십자형. 십자형 캔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찌, 뭐 샛별, 십자형 캔들, 이렇게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도찌는 이제 반전형 패턴으로 이제 전후에 이제 봉을 결합하여 많이 사용하는데
하락할 때 도지형은 상승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예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도지형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락을 한다는 예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고를. 그래서 도지형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하게 뭐라고 할까요? 상승이나 상승 전환 추세나 하락 전환 추세를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캔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지가 나타나거나 몸통이 짧고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가 달았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간에 추세가 바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 가지고 두 개의 캔들을 비교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전날에 음봉으로 된 도지형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를 달았는데 몸통이 짧고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를 달는 음봉이 떴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날에 몸통보다 긴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를 단다.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전환한다 라는 추세 전환한다는 신호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락했을 때, 상승했을 때는 아니고요, 하락했을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락을 지속을 하다가 음봉이 나오겠죠. 하락을 지속해 음봉이 나오는데 몸통이 짧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고 그 다음날 양봉이 양봉이 나왔는데 몸통이 전날보다 길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을 때 이제는 상승을 하겠구나, 전환을 하겠구나 라는 신호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 장악형은 반대겠죠. 상승했을 때 꼭지에서 양봉이 떴는데 양봉이 몸통이 짧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그 다음날 음봉이 떴는데 전날보다 몸통이 길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을 경우 이런 거는 하락 장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관통형이 있죠. 관통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요게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관통형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는데 전날에 음봉보다 긴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이제 관통형이라고 해가지고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고점에서 전날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건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산병, 흑산병 요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적산병, 흑산병. 적산병은 양봉이 3개 연속으로 발생했을 때 상승 전환 패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흑산병은 음봉이 3개 연속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경우 같은 이제 패턴이 전환 안 된다, 아니면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신호를 많이 주죠. 지속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속 패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어느 패턴으로 가겠다라는 지속 패턴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상승형 추세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3일이나 4일간의 조정 기간이 거치면서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3일이나 4일 동안의 지속적인
조정 기간이 버티면서 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 이런 지속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패턴 자체가 이제 추세 패턴이나 추세 자체가 변환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추세가 이런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캔들은 이게 양봉이 나오면 매수세가 강한 거고 음봉이 나오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캔들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윗꼬리를 달기도 하고 아랫꼬리를 달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간단하죠.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면 꼬리가 분명히 없을 거고요. 상승세가 약하다 그러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확률이 높다. 그런 건 다 이제 그날의 그 장중에 발생되는 수급의 영에 따라서 캔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은 여기 그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차트에 보면서 가장 캔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겠는데 이동평균선은 보통 차트에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동평균선 안 나오죠.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키움증권을 기본으로 해서 마우스 오션 클릭을 하면 지표추가라고 있습니다. 지표추가. 거기서 가격 이동평균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격 이동평균으로서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나올 거예요. 5일선, 11선, 21선. 요건 이제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고, 저는 정말 단순하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이동평균선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 나오죠. 21선 나오는데 저는 보통 5일선, 21선, 그 다음에 121선, 224일선, 448일선, 112일선, 121선이고 112일선, 112일선이 많이 쓰죠. 그리고 가격은 종가로 하시고요. 종가로. 2편 종류는 단순이라기보다도 지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 단순하고 지수하고 차이점은 단순한 그 지표 자체를 단순하게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먹기 때문에 그 주가의 변동 폭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지수에 따라서 이 병을 많이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설정에 가셔서 이 5개를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선 자체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일선은 빨간 선 하고 선 두께를 뭐 2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 21선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21선은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까만색. 그 다음 선도 이렇게 놔두고 112일선은 무슨 색으로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요? 111선은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갈색으로 하고요. 224일선은 녹색으로 놔두겠고요. 녹색 포인트 키게 하고 448일선은 그 다음에 448일선은 회색으로 하고 이걸 폰트를 좀 두껍게 하고 이거는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점선. 이걸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점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12일선, 224일선 이렇게 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 더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두껍게 한 3포인트 하나를 더 높여서 조금만 더 두껍게 해볼게요. 112일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그럼 요런 이동평균선을 만들게 되면 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나의 주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빨간 선은 거의 캔들에 가깝게 가고 있죠. 캔들에 가깝게.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캔들에 가깝게 가고 21선은 그거에 이제 근접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근접하게.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생명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의 그 가격을 평균 내서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일주일 정도 가격 평균 많이 하고, 21선 같은 경우는 세력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의 그 선을 많이 표시하는데,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21선이. 어떤 분은 11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21선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1선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112일선이 쓰시는 분도 계세요. 111선, 111선, 뭐 121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12일선을 많이 씁니다. 121선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윙이나 이제 수급선 아니면은 스윙선, 장기 추세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다음 추세선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224일선이라고 해요. 224일선이라고 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 21선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시세에 대한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배열이라고 하면 5일선이 21선보다 크고 21선이 61선보다 크고 5일선이 21선이 112일선보다 크고 112일선이 224일선보다 큰 거. 점점점 큰 거를 정배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캔들 자체가 5일선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5일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5일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고 캔들 자체가 5일선 밑에 있으면 요거는 하락 추세다. 5일선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다가 올라갔을 때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갔다 올라가는 요 시점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고요.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가는 요 지점을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면 대부분 상승 전환이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요.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하락 추세를 예고하는 하락 신호라고 얘기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보통 초보들은 21선 매매법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수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선이라는 게 뭐냐면 종가가 21선 올라타면 매수하고 종가 때 캔들 자체가 21선 위에 올라타면 매수 시점을 잡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에서 21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1선이 깨지면 매도 시점으로 잡고요. 그래서 다시 21선이 올라타면 매수 시점을 잡고 21선이 깨지면 매도 시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손절 없이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일 때보다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이제 지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래량에서 간단하게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래량은 세력들도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이라고 그러죠. 캔들은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캔들의 모양이나 추세 같은 경우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세력들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게 거래량으로 많이 합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빨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거래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 파란 선이 나온다는 건 전날보다 매수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거고 전날보다 매수한 사람이 많으면 양봉 그 전날보다 매수한 사람이 양봉 점점 양봉이 나오다가 전날보다 매수한 사람이 적으면 음봉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붉은색 양선의 거래량이 많아지고 주가가 내려가면 음선의 거래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력을 개입을 해가지고 대량의 이제 거래량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매수한 자리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로 다시 어, 돌아온다는 복귀, 회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샛별, 돛지, 십자형 캔들, 다시 한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세와 이제 돛지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 매수세와 그 다음에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을 이룬 힘겨루기 하는 캔들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힘이 거의 어느 쪽으로 정 가운데 완전 십자다 그러면은 완전 균형을 이룬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샛별 패턴이 이제 출현한 다음 날은 거래량이 아무래도 증가하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주가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오량주보다 주도 이제 테마주에 이런 형태를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테마주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캔들이나 거래량,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심플하죠? 심플해요. 아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캔들은 차트를 구성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다. 캔들의 종류는 적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캔들로 아주 구성되어 있고 아주 심플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다. 이걸로 보통 주식 거래를 많이 합니다. 향후를 결정해서 미래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이평선은 이평선은 캔들을 이루는 하나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선, 거래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선은 가격을 정하는 평균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나 앞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샛별 패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하락 또는 상승 중에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을 하면 추세가 바뀌거나 캔들의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제 거래는 없겠죠. 거래는 없고 거래는 없고 그냥 작은아마 약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많이 이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검색식 중에서도 이런 도찌나 샛별만 검색하는 검색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 봤습니다. 일부는 이 캔들 거래나 이평선에 대한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캔들이나 이평선을 통해서 간단하게 매매하는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